자, 기본의 차이가 만드는 한국사 고득점 법칙. 자,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의 차이라는 이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한 2005년, 자, 2004년, 자, 국가직 9급이 좀 국사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요약 강의를 먼저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2016년 또 국가직 9급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단순하게 요약 강의만 들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셨었는데요. 항상 국사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기본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서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보시고 다시 그 안에서 그런 정확한 개념들을 잡으시고, 그리고 요약은 언제 하시냐면 기본이 됐을 때 다시 압축시키는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는 압축 강의가 아닙니다. 자, 우리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각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자, 고려사의 기본은 뭐냐? 바로 대외관계예요. 고려는 유난히 중국 대륙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이 계속 들어오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결국 고려는 이 이민족 항쟁 과정을 지배층과 함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려에 34명의 왕이 있지만 여러분 그 왕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요 왕들과 함께 전체 흐름의 변화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다시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이고 또 흐름 안에서 또 다음 살을 붙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어렵게 나오는 시험도 고득점 할 수 있고 쉽게 나오는 시험은 당연히 고득점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상관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기본은 뭔지 대외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대계관 계속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를 보시고요. 자, 이제 고려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는 918년에 건국돼서 930년에 통일하고 1392년에 멸망하게 되는 약 여러분 500년이 좀 안 되는 그런 왕조사인데요. 자, 이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중에 가장 뼈대는 정치사다 그 얘기했었고요. 자, 정치사 중심으로 다시 흐름을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흐름, 이런 시대 개관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중세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세기 초부터. 자, 기본적으로 신라 영토 안에서 다시 분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후백제가 900년에 견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 901년에 궁에 의해서, 그리고 신라는 경상도로 쫓겨가는 바로 10세기 초 후삼국 분열기, 그때 발해는 점점 내부의 분열 속에서 926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발해 유민, 지배층 고구려인들은 바로 고르로 들어가고 말각의 유민들은 따로 여러분 이제 흩어지거나 국가를 세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쪽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고려는 다시 태조 왕건이 후고구려 바로 궁예를 제거하고 왕이 올라가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918년에 이제 건국돼서 935년 신라를 평화적으로 복속했고 936년에 후백제를 무력으로 복속하면서 936년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역사란 이 땅. 이 땅에서, 여러분, 신라가 영토상 불완전한 통일,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고요. 이 안에서 다시 후삼국 분열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경상도 쫓겨가고, 이쪽에서 후백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히 제가, 여기 완산주라는 동네, 이게 바로 지금의 전주에서, 견훤이 나라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위에서, 제일 먼저 후고구려, 원래 후고구려는 이쪽에, 송악서 세워졌다가 좀 있다가 철원으로 여러분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철원에서 다시 고려가 나오는 거예요. 태조 왕건이 고려 세우고 다시 1년 뒤에 수도를, 개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리고 동시에 이때, 발해 유민들이 지금 내려가는 소리 들리죠? 지금 마글마글 지금 고구려인들은 발해인 중에 고구려인들은 태조 왕건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나와서 1392년 망할 때까지 고구려 계승국가였던 이 고려가 특히 고구려 계승의식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바로 이 건국초, 바로 이때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고려는 여러분 지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강의 끝날 때 국경선 변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출발은 신라 영토 대동강에서 원산만에서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고려가 망할 때는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관계 속에서 고려의 국경선 변화되는 과정을 강조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의 주요 왕과 함께
지배층을 보셔야 돼요. 자, 왕은 한 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이라는 세력이 앞으로 고려사에서 어떻게 집권 세력이 변화되는지, 자, 역사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역사의 주도 세력을 봐라. 자, 그러면 이 호족들, 이들이 자, 신라하대 때 지방이 있었던 반, 이때 반이란 절반, 거의 반은 독립적 세력이었어요. 즉, 그들은 자기 사병 갖고 있고, 자, 그들은 엄청난 경제권을 갖고 있고, 즉, 농장. 그리고 동시에 그 지방의 지방간이 아니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러분, 자, 작은 성주, 군주, 한마디로 동네, 자, 여러분, 왕들인 거죠. 왕은 개경했지만 지금 왕권은 무너지고 각 지방에서 자, 동네에서 자기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자칭 성주, 군주를 자청하면서 독립된 세력을 형성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왕건이고, 자, 나머지 일부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귀족, 문벌 귀족을 형성해요. 신라 귀족을 진골 귀족이라 부르고 고려 귀족을 문벌 귀족이라 부르는데요. 그럼 보세요. 진골, 뼈. 바로 뭐예요? 그 집안의 혈족적 관계라는 거죠. 문벌은 뭐예요? 문벌은 조건 집안에 자, 가문이 좀 명예롭다 이거예요. 문벌이 있다. 즉 뭐냐면, 자, 그들은 결혼과 또는 과거를 통해서 한 3대에 걸쳐서 자, 합격하고 또 하나 과거에 합격하고 또는 결혼을 통해서 왕의 여러분, 자, 친인척이 되면 좀 좋은 집안으로 등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진골 귀족은 폐수적 귀족이지만 한 번 진골은 영원한 진골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자, 고려의 문벌 귀족은 개방적 귀족. 호족들은 과거를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귀족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특권층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특권층. 너무 문을 차별하고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서 좀 이따 쿠트가 일어나죠. 누가? 무신들이. 그러면 사극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충원, 최후라는 최씨무신 정권을 만날 거고요. 자, 100년간 무신들이 권력 잡다가 자, 무신 집권 때 몽고와 싸웁니다. 그러는 자주적 정권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몽고한테 지게 되고 몽고가 원나라 되는 거죠. 중국 대륙 지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원간섭기, 민족의 순환식이 들어가고요. 자, 이때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있듯이 이 시기 원간섭기에 친원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권문세족이라 불러요. 문벌귀족, 권문세족, 뭔가 낯설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좀 이따 이질에 맞짱 뜨는 새로운 뉴 지식인들. 자, 사대부, 선비사자, 새로운 신지사대부. 이질이 자, 고려 말에 부각됐고요. 아직 세력은 미약하다가 이질이 자, 고려 말 조선 초에 세력이 되면서 다시 이들 안에서 이제 자, 둘로 나뉘어져요. 혁명파와 온건파. 고려사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래서 완전 뒤집었고 새로운 왕조를 가자. 이게 바로 혁명파 정도전이고, 아니라 신하는 늘 임금한테 충성해야 되고 의리 지켜야 된다. 고려의 문제점만 개혁하자. 이들이 온건파고요. 정몽주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소수의 혁명파가 신흥무인 이성계와 손을 잡고 다음 자, 강의의 주제죠. 바로 조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이 지배자의 변화를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본 수업 들어오면 이 내용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자, 이제 다시 얘기가 전개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자, 중요한 자, 왕들과 함께 대외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 고려에 34명의 왕이 있지만 시험에 나온 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태조 시험에 나오고, 자, 해종, 정종 안 나와요. 왜? 다시 왕권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강종 시험에 나와요. 왕권 강화 정책. 경종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성종 시험에 나와요. 왜? 일울성자. 고려사의 방향을 완벽하게 설정한 임금이고요. 그때 최순호라는 인물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종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현종은 대외관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종 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에 세종이 있다면 고려에는 문종이 있어요. 뭐냐면 최전성기 문화적으로 가장 자, 피크였던 그런 임금들이 있는데요. 일단 자, 이들이 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10세기죠. 918년 뭐 여러분 이런 자, 이런데 10세기 초 그리고 11세기 초. 그래서 10세기 그리고 여기 10세기 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10세기 말 그리고 11세기 초 고려의 소위 전기 방향을 설정한 주요 왕들 업적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이 강의는 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태조가 이런 정책을 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자, 광종이 무슨 왕권화 정책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폈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 정리됐으니까 가볍게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 태조는 당연히 여러분 후삼국 통일 그런 왕들은 늘 애민정책 펴요. 애민정책은 어느 왕이든 자 세금을 감면해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돼서 풀어주고 그런 게 애민정책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민족을 융합하는 정책 후삼국 통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진정책 피고 또 하나 태조는 개경의 일개 호족이었어요. 그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여러분 공식적인 부인이 29명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29명의 지방 호족들의 자 막강한 호족들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호족과 호족의 지지하에서 자 그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호족은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었던 반독립적 세력 그들의 사병 그들의 여러분 정치권 이런 거를 자 받아들여서 도움을 받고 나라 세워진 거죠. 그러나 왕이 되면 이제 그 호족들은 뜨거운 감자죠. 왜? 독립적 세력이잖아요. 반독립적 세력 거의. 자 이제 그들은 독립을 요구할 거고 자 그는 태조한 거는 새로운 왕조에서 중앙 집권을 요구할 거고 그래서 결국 자 호족들을 회유도 하고 자 여러분 또한 자 이들을 강경하게 누르기도 하는 이런 자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새로운 나라에서 사상을 치면 안 돼요. 고대사의 불교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민심을 습하고 고려 왕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광종은 해종 정족 때 왕권이 흔들려요. 그래서 광종은 다시 왕권 강화 정책을 피는데요. 자, 노비안건법. 자, 드디어 여러분 과거지도. 노비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돼서 풀어져서 양인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양입니다. 세금을 낼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가는 안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 드디어 여러분 신구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들을 등용할 수 있자 만드는 거고요. 이퀄 왕권 강화요. 드디어 여러분 자 이 과거제도가 시대되는 게 고려 광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칭제 권원은 스스로 황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당시 중국의 자 송나라와 국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기본 정책은 친송. 자, 이 광종 때 송과 국교 맺으면서 고구려 계승의식하에 북진 정책을 펴요. 그러다 보니 북방 유목민족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이 성종은 자 드디어 유교라는 이념을 강조합니다. 자, 성종이 고민해요. 고려가 918년에 여러분 나라가 세워졌는데 자, 꽤 시간이 지났어요. 981년. 한 6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건의하죠. 뭔가 이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안이 없을까? 그때 자 최순호가 임금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임금한테 건의하는 걸 시문칙이라 부르는데 자 28개의 개혁안을 얘기해요. 그 개혁안을 보니까 먼저 구조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일단 앞에 5명의 왕의 업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조 치저평 이런 왕은 이렇고 이런 왕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신하 입장에서 이 광종을 굉장히 씹어요. 이유가 뭘까요? 왕권 강화 신하를 눌렀잖아요. 임금님 너무 지나친 독재는 오히려 이런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광종을 이렇게 하나하나 왕들 얘기하면서 광종을 조금 씹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이게 신문 28조인데요. 그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건국돼서 새로운 사회가 열렸지만 왜 혼란스러울까? 이데올로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 불교를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유지하면서 자 바로 유교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유교는 정치 이념이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념이요. 불교는 개인의 종교다. 그래서 고려는 유교와 불교가 같이 가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신하가 아침에 여러분 9시에 출근했어요. 관청에 이제 자기 근무하는 관청에 갑니다. 그러면 공자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또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는 유교와 불교가 같이 가는 나라. 이게 바로 고려사예요. 그래서 유교가 드디어 정치 이념으로 채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여러분 호족들이 어떤 세력이라고 했어요? 지방에 있었던 자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순서예요. 제가 여러분 본강에서 이제 이렇게 반복하다가 마지막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 던져주는 게 여러분 이 올해 2017년 기본책에 놓여졌던 이 워크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마지막 시험 전까지 끌고 가지만 마지막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분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해를 해야 남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또한 작은 선후빈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진짜 선생님처럼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합격권이에요. 근데 처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 처음부터 작게 자 가면서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확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이 합격권이죠. 자 어쨌든 바로 유교 강조합니다. 또 하나 자 태조 왕건이 자 바로 지방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줘요. 여러분 고대 국가 저번 시간 강의에서 자 왕은 지방간을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조 왕건은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호족이 갖고 있는 독립성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지방 자치를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임금 때 최순호는 우리 사회가 왜 혼란스러울까? 중앙 집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간 파견하자. 그래서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요. 자, 호족은 이제 향리라는 말단 지방 공무원으로 전락하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임금님, 황족을 보십시오. 너무 지나친 왕권 강화는 오히려 그 다음에 독재는 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제 왕권을 규제하자고 해요. 그 뭐예요? 왕과 신하가 같이 가는 문벌규적 정치. 그래서 고려는 왕과 함께 신하가 같이 가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뭐 도병만사, 식목도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도서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고려사에 이제 방향이 설정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바탕하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나말여초, 즉, 신라말 고려초에, 자, 당이 멸망하고요. 중국 자치가 막 찢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었냐면, 당의 도움을 받아요. 물론 나중에 당하고 싸우지만. 자, 근데 고려가 다시 통일할 때는 중국에 여러분 개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치가 찢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외세의 개입이 없는 고려의 자주적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중국 자치가 분열이었고요. 북방에서 유목민족, 거란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바로 발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좀 전에 전기, 광종 때 송가 국교 맺으면서 고려는 고구려 계승국가 끊임없이 북진정치 피죠. 그러다 보니 자, 바로 거란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탕하에 자 이제 요 시기에 고려가 친송 북진정치 피자 송나라가 그 당시 여러분 자 문치주의 문으로 정치를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중국 대륙에 있을 때 북방 유목민족들이 유난히 고개를 드는 이유가 그건데요. 자, 거란이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래요.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거란이 3번 쳐들어온다. 1차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서희라는 외교관이 몇 마디 말로 오히려 거란에게 영토를 차지해요. 이 거란 굉장히 중요한 외교 단파지고요. 이게 서희의 그래서 강동육주라고 얘기합니다. 강동육주 6개 동네를 얻어와요. 근데 서희의 세처에 거란이 자 이제 속게 된 거죠. 그래서 열받은 거란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외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 우리의 자국을 보호하는 거고 자국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희가 몇 마디 말로 때 되면 니네 한번 찾아갈게. 거란 놀러 갈 테니까 자 여기 길 좀 내줘. 그래서 오히려 거란은 그 얘기 듣고 자 영토를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려는 가지 않았고 내시를 기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양규가 내쫓았고요. 마지막 현종 때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대처. 그래서 거란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신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좋아해요. 자, 특히 자 역사는 사료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정말 강조하는 사료가 이거예요. 서희의 외교 단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나쁜 놈 가볍게 하겠습니다. 소송령 거란의 적장이 서희한테 너네 나라는 신라 땅에 일어났어. 그러니 이제 자 우리에게 땅을 내놔 이러자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고려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니네 나라 우리 경계 따지면 니네 나라 동경도 우리 영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당시에 고려 수도 서경 아니라 개경이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외교적으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료가 다 주어진 진실은 아니에요. 그 사료 속에서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사료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평양을 서경이라 불렀고요. 본 수도는 개경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교적 단판에서 영토를 오히려 얻어오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게 강동육주. 그래서 자 대동강, 그 다음 여기 청천강, 자 그리고 청천강 위에 여기
영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서희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중기 들어가요. 문벌 귀족들 서서히 보수화되고 있을 때, 자, 이제 여진이 고개를 들어요. 거란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북방 유목민족 여진족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 이때 우리가 윤관이, 자, 특수군 별무반 두고요. 또 하나 윤관이 동북 지역에 또는 함흥 지역에 9개 성을 쌓는데, 이 9개 성은 1년, 자, 지나서 좀 이따 한 1년 7개월 만에 돌려줘요. 그리고 좀 이따가 여진이, 자, 이제, 이쪽에 송나라가 있었고요. 자, 이쪽에 거란이 있었고 이쪽에 여진이 있었는데 여진이 금을 세우고 중국의 반을 먹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지금 여진, 금이거든요. 금이 고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제일 큰 나라니까 우리를 섬겨라. 이게 4대. 군신관계 맺자. 중요한 건 고려는 고구려 계승시 그런 나라가 이때 4대를 응락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지배자가 중기가 아까 누구였냐면 문벌 귀족이고 고려 인종이라는 임금때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과정에서 고려는 이제 북진 정치에 좌절되는 거예요. 내부에 모순이 일어나면서 자, 내부에서 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 같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후기 이제 몽고하고 싸움. 그래서 몽고하고를 우리가 1206년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1270년 자 싸우고요. 자, 이런 과정. 그리고, 자, 여기 여러분 약간 좀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자, 0으로 고치세요. 1270년. 그리고, 자, 1273년. 글씨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어쨌든, 자, 1270년부터 1273년. 자, 요 시기가 1270년 고려 왕실이 몽고한테 무릎을 꿇고요. 원간석에 들어가는 해. 그래서 마지막 무신들의 마지막 저항을 우리가 삼별초의 저항이라 부를 거예요. 자, 요런 연도는 지금 무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조금 PPT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복잡해서 이게 조금 연도가 그랬네요. 자, 이어서 자 볼게요. 어쨌든 이게 자, 요 천리장성 거란의 친일을 물리치고 고려는 천리장성 하는데 자, 좀 전에 요거 요 동북구성 있잖아요. 동북구성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 천리장성 여기 설도 있고 여기 여러분 여기가 자 간도라고 있잖아요. 이강에서 요 간도 반 이쪽이란 설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자 동북구성은 1년 7개월 만에 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 이제 12세기 13세기 대륙 정세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금이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정복하고 있고 자, 송나라는 이쪽 지역 빼앗기고 밑으로 내려오는 남송 시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고려 때 이렇게 북방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요. 자, 거란이 세운 나라 요, 여진 세운 나라 금, 그 다음에 또 송나라는 북송 시대가 있고 남송 시대가 있다. 뭔가가 복잡하구나. 난 감을 잡으시고요. 자, 몽고. 13세기 우리는 몽고하고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강동의 역이라는 것은 몽고하고 처음 만나게 된 사건이고요. 자, 이때 우리나라에 거란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자, 몽골, 그 다음에 고려, 그리고 자, 여진족. 이때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동진국이에요. 뭐 그것까지 몰라야 되지만 지금은 연합 연합을 하게 돼요. 그때 목소리 제일 큰 나라가 바로 몽골이에요. 몽고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나라에 들어온 이민족 우리가 쳐주지 않았냐? 이제 고려, 니네 몽고한테 조공 바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려가 조공을 바쳐요. 근데 너무 무리한 조공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때 후기. 지배자가 누구였냐면 무신이었습니다. 무신의 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몽고하고 총 6번 맞짱 뜨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사 여러분, 징기스칸. 한번 그들이 움직였다 가면 사람의 시신이 태산처럼 쌓았다고 할 정도로 자, 엄청난 기만 민족이죠. 근데 이 징기스칸의 자, 징기스칸 그들의 이 몽골 후예와 그들의 징기스칸 그 몽골의 후예 자, 징기스칸 후예들 바로 몽골과 우리가 6번 맞짱 떠요. 그래서 몽골은 우리를 여러분 식민지하지 않고 간섭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자, 무신들이 싸웠고요. 마지막 1270년에 고려 왕실이 드디어 몽고한테 무릎을 꿇게 되면서 원간섭기 들어가고 친원파 관료 권문세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무신들의 마지막 저항을 우리는 삼별초의 저항이라 부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보시면 거기 삼별초 항쟁 유적지가 있잖아요. 자, 이들이 처음에 강화도에서 그리고 좀 있다가 진도로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있었고요. 자, 이런 분위기를 보시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여기는 자, 개경정부와 맞선 독자 정부다. 이게 뭐냐면 삼별초 정권은 이제 고려
자, 왕실이 원나라 밑에 들어갔잖아요. 원나라 밑에 들어간 고려 왕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일종의 독립된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료에서 보고요. 자, 이제 자,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간석기. 우리는 모든 게 격화돼요, 여러분. 사실 아까 고려 왕들 끝에 조나 종이 붙었잖아요. 독립된 국가에서는 왕이 죽으면 자, 왕의 여러분 시신을 자, 무덤 만들고 또 하나 왕의 이제 사당. 이 왕실 사당이 바로 자, 종묘입니다. 이 종묘에 이름을 붙여요. 이게 바로 묘호예요. 그래서 자, 왕의 업적에 따라서 끝에 조나 종이 붙어요. 아까 태조, 성종 이런 게 붙는데 자, 여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죠. 무슨 왕,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공민왕. 뭐요? 한 단계 이제 조와 종이 아니라 왕이라고 해야 되는 모든 게 격화되는 시기. 자, 그때 나온 왕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왜 나오냐면 반원 자주정치. 자주정치 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 공민왕 때 원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명이 나오는 원명규칙이. 그래서 명이 자, 나오는 시기에 원나라가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틈을 타고 공민왕은 자, 반원 자주정치, 반원 정치. 자, 몽고가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했던 자, 이 정도갱성 이문수 없애고요. 자, 몽고가 모든 관제를 우리가 여러분 이성 육부라는 관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부 다시 사사로 전락하는데요. 이걸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이성육부 체제.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영토수복. 몽고가 우리나라를 여러분 식민지하지 않고 간섭하면서 세 지역을 직접 지배해요. 그래서 이쪽에 자, 그냥 보세요.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얘기지만 서경 지역에 동령부를 두고 제주도에 탐라 총감부 두고 여기에 화주 지역에 쌍송 총감부 두는데요. 이 서경 지역의 동령부와 탐라 총감부를 좀 이따 돌려줘요. 얘네가 끝까지 배턴하지 않았던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화주. 바로 쌍송 총감부. 공민왕이 이거를 1356년에 드디어 무력으로 탈환해요. 그리고 자, 요동지방. 자, 여러분 여기가 자, 요동여정 이참에 요동지방을 공략을 합니다. 근데 물론 실패해요. 근데 이성계가 요항이라는 동네를 일시 차지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주적인 시기였고요. 이게 바로 공민왕 때 판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도 나와서 이런 자 시기에 왕위 업적 물어보는 문제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됐고요. 자, 이어서 자, 공민왕의 뭐 반원 정책 사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마지막 자, 이제 말기에 공민왕 때부터 여러분 홍건적 붉은색 두건을 쓴 자, 한족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 자, 우왕창왕 때 왜구가 자꾸 쳐들어오면서 다시 신흥 무인들이 부각되는 거예요. 이들과 싸우면서. 그래서 자, 이제 이때로 무슨 홍산, 자,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최무선, 이성계 이런 신흥 무인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싸움터는 나중에 봐도 돼요. 자, 그래서 고려는 어쨌든 끊임없이 북방 유목민족과 싸우면서 발전한 나라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고려는 출발 자체 어디서 시작했냐면 바로 이 가. 통일신라 영토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통일신라부터 고려 건국초에는 대동강서 원산만 시작했습니다. 자, 좀 이따가 태조 말년에 태조왕건 말년에 북진연책 결과 영토가 청천강, 여기까지 청천강 여기가 대동강이고 여기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다가 다시 자, 이어서 성종 때 서희의 외교담판. 자, 우리는 고구려 땅을 고구려 계승의식. 그래서 자, 몇 마디 말로 여기 얻어왔잖아요. 이게 바로 강동육주. 그리고 동시에 자, 이어서 거란의 치를 물리치고 자, 압록강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바로 천리장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 지도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공민왕 때 쌍성 총감부 차지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몽고가 이 지역을 끝까지 다시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끝까지 뱉어내지 않았죠. 공민왕이 다시 무력으로 1350년에 뺏었고요. 자, 압록강 중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고려예요. 그래서 고려는 출발은 자, 대동강에서 그러나 끊임없는 고구려 계승의식하에 딱 한 시기 바로 고려 중기의 문벌 귀족들 바로 인종이 있었을 때 금액의 4대를 응락했잖아요. 그 시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는 끊임없이 이민족과 싸웠던 민족 자주의식이 고지됐던 시기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고 신호도 잘 나오고 한국사 검정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들어가면 우리 이제 현재 국경선을 가는 거예요. 여기 자, 압록강 완전 차지하죠. 사군. 그리고 여기 두만강 이게 바로 조선 세종 때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경선은 자, 다시 세종 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고려의 자, 기본 틀을 잡아놨고요.
자, 그래서 세종 때 사군 육진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역사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고, 이 변화에 따라 시대 난다. 자, 우리 민족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고요. 자, 이제 다시 통일신라 대동강에서 역사가 있었고, 위에는 발해가 만주 지역가 있었지만, 다시 고려는, 다시 여러분 대동강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고려 마지막에, 자, 이제 압록강 중류까지 올라갔고, 다시 세종대왕 때 현재 국경선 압록강 두만강까지 아직 만주를 우리가 수복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고려사의 자, 주요 왕과 함께 여러분 큰 흐름. 자, 전기, 중기, 후기, 자, 이런 원간섭기, 그리고 말기, 거란, 여지, 몽고, 홍건조, 왜고 이렇게 자, 좀 익숙해지시고요. 자, 본 수업에서 이제 그거를 쭉 확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조선이네, 여러분. 자, 조선 강의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조선 강의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